안녕하세요. 오늘은 젊은 수도승 도연 스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성찰이 담긴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입니다. 중국의 어느 고승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끽다거라고 따뜻한 제안을 한다고 하는데요. 차 한잔 하고 가시게 라는 뜻의 끽다거는 차 한 잔에 온갖 번뇌를 내려놓고 자신을 속박하던 문제에서 벗어나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는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절 모든 분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고통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연 스님이 차 한 잔 건네는 마음으로 쓰신 글입니다. 그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내고 있는 당신에게 건네는 도연 스님의 따스하고 고요한 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세상은 고통의 극복으로도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한 곳이죠. 일이 잘 안 풀려서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를 갈고 닦으며 수양하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다사다난하죠. 늘 좋을 수도 없고 늘 나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괴로운가요? 노력이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 불안한가요?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피로와 고뇌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이겨내며 과업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기 바랍니다. 나무는 대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위로 향합니다. 자기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긍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귀하게 여기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남은 삶을 더 진지하게 살게 합니다. 언젠가 불거질 문제가 현실이 되었기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인생 전체를 통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기에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또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깊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거나 바쁘게 지낼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은 문제는 평소에도 끊임없이 점검하게 됩니다. 모든 시련은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상의 돌파구는 관통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은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회피하려 하는지 헤아릴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이유도 모른 채 방황하면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문제의 원인을 찾는 자세에서 해결점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직 때가 아닌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휘청거리더라도 걸어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정면 돌파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자신을 꾸짖지 마세요. 진실하거나 이로운 비판이라면 그저 받아들이고 배우면 됩니다. 자신의 결정과 실수를 꾸짖는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포용해 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온전히 수용해 주세요. 그 후 차근차근 살펴보고 고쳐나가면 됩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후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다독이면서 과오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하기 바랍니다. 잘못과 부족함이 드러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결과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오늘도 참 애썼다며 토닥여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수록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따뜻하고 온화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 이러저러해서 오늘 참 힘들었겠구나. 평온한 마음과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자신을 먼저 살피고 챙기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사랑과 자비는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니까요. 가슴이 차가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았어요. 좋은 판단은 지난 경험에서 나옵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며 자신을 못살게 굴지 말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온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못내 아쉬운 과오가 양질의 경험으로 활용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며
그릇된 결정을 했던 지난날은 바로 지금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과거의 실수로 더 이상 비난받을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오판들이 바른 판단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통찰과 뛰어난 지혜의 이면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실력과 판단이 부족하더라도 낭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실패의 경험이 쌓여서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니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누군가와 마찰이 생길 때 일과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이며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안겨주는 속박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것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용서해 보세요. 괜찮아진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연료 삼아 자기 본성을 밝히고 본래의 나로 살아가는 동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각자 원하는 것이 모두 다른데 그것이 하나로 맞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무게를 둘수록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은 떨어집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삶은 자유와 평온으로 채워집니다. 꼭 이래야만 한다는 자기 고집에 치우칠수록 삶은 억압과 고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어리석은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행복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때로는 잠시 물러나고 또 헤치고 나가보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을 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을 넘어서면 한계가 사라집니다. 그 과정을 겪어내며 자기만의 힘이 길러집니다. 늘 참거나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힘을 빼고 멈추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무작정 버티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처신할 줄 아는 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은 도태입니다. 쉬고 있더라도 깨어있기 바랍니다. 고인물로 있다 썩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작을 주저하다 보면 생각만 많아지고 그 생각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야기합니다. 머뭇거리기보다 시도하고 실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오류를 수용해 가면 좋겠습니다.
탁월함의 본질은 평범함입니다. 재능보다 앞서는 것은 성실함이고요. 비범한 성공에는 특별한 재능, 적성,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평범하고 단순한 일을 꾸준히 하는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작고 평범한 일들이 쌓이다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탁월한 경지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작은 것들은 위대합니다. 작은 움직임을 느껴보고 작은 성취에 만족을 가져보세요. 그러다 보면 작았던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무엇보다 큰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집중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다른 것까지 통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디테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큰 일은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눈사람 만들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게 보일지라도 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하찮은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소한 것에서 진중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큰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큰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섬세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만들어진 큰 것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쌓여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여 어느새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으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세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고 싶다면 지금 나를 만드는 습관을 관찰해 보세요. 미래를 바꾸는 힘은 현재의 습관을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겁니다. 정답이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가 살고 죽는 것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생각도 생각에 머물면 그저 몽상일 뿐입니다. 평범한 생각도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모호한 생각도 신념을 갖고 성실히 실천하다 보면 정답이 됩니다. 진실의 씨앗을 꾸준히 심으면 좋은 결실을 볼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의욕을 가져보세요. 게으름과 관성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의 실패와 자신의 부족함에 위축되지 말아요. 위험이 없는 것은 기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느 정도의 위험은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시해서 하는 일이라도 내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 들면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실패와 잘못을 마음껏 경험하세요. 그 경험은 당신을 반드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점차 숙련도를 높여 일의 완성도를 높여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게으른 완벽주의자로 살고 있나요?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해보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도하지 않았으면 몰랐겠지만 시작해서 알게 된 것이 생깁니다. 잘 되는 것에 힘을 싣고 잘 안 되는 것은 문제를 찾아 해결하면 됩니다. 완벽하기 위해 꾸물거리면 진전이 없습니다. 되면 한다에서 하면 된다로 생각을 전환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형편없는 이 직장을 그만두면, 짜증나는 이 사람과 헤어지면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살을 빼고 나면, 돈을 벌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현재의 불행은 모두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나요? 무엇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관점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면 괜찮아지는 길이 아니라 지금 괜찮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랐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또 다른 무엇이 되면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평생 조건부 가정법에 행복을 저당 잡히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일단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일정 기간 쌓이다 보면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영향력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커다란 무언가를 성취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에서, 관계에서, 삶의 여러 상황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들에서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그 작은 것들이 삶 전체를 일궈낼 것입니다. 지능을 칭찬하는 것보다 노력을 칭찬할 때 더 빛나는 성취를 이룬다고 합니다. 경쟁력보다 배움에 초점을 맞출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과 경쟁심은 실패하지 않으려는 방어 심리를 자극해 소극적인 태도를 부추기며 도전을 망설이게 합니다. 경직된 자세에서는 일의 과정이 힘들고 결과도 형편없습니다.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일과 경험, 그 자체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죠. 확신 없는 일을 시도할 때 빨리 실패하기 마인드로 접근해 보세요. 겁내기보다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가지면 더 좋겠죠.
인생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쁘게 돌아다니거나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지난 날을 후회할 겨를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이 일들을 충실히 하면 곧 결실이 보일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에서 시련과 풍파를 겪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새로운 의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인생의 봄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었다면 이제는 그 작물들이 꽤 자라고 있을 겁니다. 가슴 뛰는 열정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인생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처럼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단히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열정의 배터리가 소진되기 전에 최선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무한히 뻗어나가는 어느 날 정상에 도착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으면 됩니다.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할 것 없는 이 시기에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려 섞인 목소리로 내가 가는 길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여름에 타인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주체성을 잃고 자기 본분을 잊고 목표를 포기하게 됩니다. 체력을 안배하며 중간에 잠시 쉬었다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완전히 꺾거나 중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몰아칠 때를 기억하는지요? 당신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철저히 계획한 대로 봄부터 지금까지 애써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의 여름에는 많은 걸 경험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며 정보를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동, 요가, 명상을 통해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트레이너는 혼자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팔굽혀펴기를 더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때 트레이너는 응원과 격려로 한두 개라도 더할 힘을 주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두 개를 더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쌓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한계에 달했을 때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한계를 이겨낼 힘이 생기죠. 공감은 지친 누군가의 삶을 일으킬 힘이 있습니다. 인연이 마치 우연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살았을 뿐인데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연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기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잘 가꾸어 갈지, 내버려 둘지, 나쁘게 만들어 버릴지 말이죠. 좋은 인연이 지속되어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는 처음 만났던 인연을 감사히 여기지만 자주 다투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만난 것을 원망하고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푸념하게 됩니다. 인연의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인연의 끝은 내 선택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예의를 지키고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라도 상대와의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사는 게 지치고 힘들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자존심에 흠이 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곁에 고통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자기 혐오에 빠져 무척 힘이 들 거예요. 곁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나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그 얘기를 찬찬히 듣고 공감해 보세요. 내 얘기만 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지 않는다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 누군가와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 생각만을 고수하면 일이 커지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쉽게 사라지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과 정서가 드러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해주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과 마찰의 원인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상대에게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고집스러운 견해가 갈등을 만들죠.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에게 짜증과 분노를 느낍니다. 가끔은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세요. 꼭 이래야 한다는 자기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대인관계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최고를 발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자신에게서 최고를 이끌어냅니다. 상대의 좋은 면을 더 보려고 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을 들어올리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들어올리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들어올려줄 수도 있지만 세상이 나를 들어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짓밟거나 공격한다면 잠깐은 내가 살아남은 것 같지만 이내 무너질 것입니다. 저 사람을 살게 함으로써 내가 살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어보고 방법을 찾다 보면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날씨만큼 우리의 마음은 늘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음도 계속 변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늘 변하는 마음은 예측할 수 없는 관계의 변화를 만듭니다. 게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역시 변덕스러운 마음이 화근입니다. 어제는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오늘은 그냥 짜증이 나고 불편해서 만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나에게 심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한 사람이 있나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밉고 원망스럽죠. 시간은 도끼를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싫은 감정이 희석되고 상대방을 용서하게 됩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을 유지하세요.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면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늘 변화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가깝게 지내던 이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일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쉽게 당황하고 주의를 잃게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 침착하고 여유롭게 나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갖가지 상황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황과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수록 어찌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보듬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억압과 일방적인 통보에 상처받지 말고 나를 지켜야 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성찰하며 성숙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나고 있는 누군가는 당신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는지요. 상대와의 관계가 진흙탕같이 암담할 수도 있지만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자신을 만나는 일과 같습니다. 친밀하거나 밀접한 관계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맑고 향기롭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내 삶이 지옥 같고 처참하다면 누구를 만나든 좋을 리 없습니다. 지옥에서 살지 꽃동산에서 뛰어놀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평온한 상대방이 나를 보듬어주고 아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의 것은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에 봄이 오게 합니다. 거센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 한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순간 봄바람이 불어오며 따뜻한 햇살이 비칩니다. 종일 내리던 눈보라가 그치며 꽁꽁 언 시냇물이 흐릅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전에 없던 힘이 생겨 어떻게든 해내야겠다는 의지를 갖습니다. 상대를 위한 마음이 가득 차며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리사욕을 챙기기보다는 그 일이나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사랑할 때 공감 능력이 최대로 발현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을 갖고 집중하니 상대를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사랑은 공감을 촉진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 감추어진 진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보이는 것은 사랑하기 이전의 것과 현격히 다릅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 위로 올리고 나를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지 않고 누구의 소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내 몸처럼 상대를 여기니 아끼며 사랑으로 살피게 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뿐이죠. 사랑에 있어서 진실이 무엇일까요? 표현하지 않은 상대의 마음까지도 살필 수 있는 세심함입니다. 다툼의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며 상대의 부족함을 감싸 안으며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않고 더 많이 줄 수 없음을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음을 슬퍼하기보다 잠시라도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더 좋아하지 않음에 노여워하지 않고 지금 이만큼 좋아해 주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설령 이룰 수 없는 사랑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맑고 순수하게 오래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에는 성장, 관계, 생존 등 모든 욕구와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줄 때 부모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도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사랑만큼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 결점이나 부족함을 숨기려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이 내 결점을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고치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누구나 가진 사랑이라는 감정과 욕구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나를 나답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찾아내고 주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끕니다. 이는 사랑이 가진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특효약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죠. 사랑할 때 나라는 존재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만 보이지만 점차 상대가 바라보는 나를 느끼고 나중에는 내가 바라보는 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상대에게서 나를 보게 됩니다. 상대가 내 거울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 아름다움은 내 안에 있는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나를 더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미숙했던 내가 성숙한 나로 개선됩니다. 언뜻 보면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자 나를 바꾸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나로 성장하는 것입니다.